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즐거운 도시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정수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호칭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수경님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수경님 오늘 시청자분들이 수경님을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간단한 자기소개가 필요하겠죠? 네. 자기소개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 도시 연구소의 대표 정수경입니다. 저는 전주시 덕후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덕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미는 뭘까요? 덕후는 사실 옛날에는 뭔가 그런 캐릭터나 하나의 주제를 몰입해서 결국에는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디깅족이라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지식인이 돼서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짧게 말씀하시네.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전주시의 덕후다. 그 말은 전주만 판다? 이 뜻인가요? 또 전주에서도 저는 전주시 원도심에 대해서만 파고 있습니다. 전주시 원도심은 전주에서 어디를 얘기합니까? 원도심은 이제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은 한옥마을이 될 것 같고요. 한옥마을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30분 거리요? 네, 걸어서? 그렇습니다. 원도심이 굉장히 크네요, 전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30분 거리 내에 즐거운 도시 연구소가 위치해 있습니까? 네,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이곳이 즐거운 도시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한옥마을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한옥마을 경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 네. 한옥마을이 굉장히 큰가요? 한옥마을만 다 걷는다고 했을 때 2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삥 둘어서 걸었을 때 말씀이신가요? 네, 구경하기도 하고 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가본 적은 있어요. 가봤는데 깊숙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겉에서 보고 바로 나온 것 같아서 오늘 기회가 되면 한 바퀴 삥 둘러보면 좋겠네요. 근데 2시간이라 네.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습하고 약간 덥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분들께서 즐거운 도시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즐거운 도시 연구소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나는 땡땡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네, 이게 땡땡이라고 적은 이유가 공간일 수도 있고요. 정책일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일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땡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거는 도시 정책이나 도시 설계 쪽으로 해서 프로젝트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실 행정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디어들은 저희가 전주시 원도심에서 직접 실행을 하면서 그것들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기울이고 있는 거는 서포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주에서는 그래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커뮤니티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본업이 뭔지 제가 약간 헷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즐거운 도시 연구소가 여러 가지를 사람으로 치면 엔잡러 같은 거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인상적이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행정이 받는다? 예를 들면 제가 속한 주식회사 더 가능 연구소만 해도 행정에서 발주한 걸 저희가 봤거든요. 네. 일반적인 용역 프로세스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즐거운 도시 연구소가 아이디어를 내고 행정이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행정이 받는다는 아니고요. 제가 그 전주에 와서 처음 거의 했던 프로젝트가 그 연구원으로 참여를 한 거지만 원도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주 원도심에 이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을 때 이게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원도심의 모든 것이 다 나가서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뭐가 나갔다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새로운 것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과거만 보고 계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시간 단위로 변하는 원도심에 대한 기록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행정에서는 그 아카이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정말 취미로 88개 건축물을 1950년대부터 어떤 기능이 변했는가를 하는 그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 원도심 현장지원센터에서 그 아이디어를 보시고 그 웨딩거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인문학을 하시는 선생님과 연결을 해서 구슬과 그런 건축물의 기능을 좀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이 프로젝트는 즐거운 도시 연구소의 프로젝트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같이 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연구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행정이 요구하는 가업지시서 상에 나오는 그 목록만 해요. 네. 그 다음에 뻗지 않아요. 왜? 그때 뻗어봐야 행정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더 뻗어나가려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시고 이거 한번 내가 해보겠어 하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조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돈이 안 되는데 그걸 왜 하셨어요?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이 덕후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제가 그때는 제가 덕후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딱 아니 왜 나의 최애를 못났다고 얘기해? 이런 느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변화를 가진 공간이야말로 오히려 앞으로 이걸 잘 쌓았을 때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겠어? 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회사라고 하는 거는 네.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이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자꾸 돈이 안 되는 일을 파면 네. 혼자 힘들면 상관없는데 회사 괜찮아요? 운영할 만 하십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네. 네. 지금 몇 년 되셨죠? 즐거운 도시 연구소로 사업자를 낸 기준으로는 6년 반 정도 됐고요. 네.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6년 반 정도 되셨으면 여태까지 한 프로젝트 총 개수가 몇 개인 것 같아요?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개 정도? 네. 네, 지금 계속 추세로 보면 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액수가 크고 숫자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어. 용역당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좋은 거네요. 네.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가장 좋은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는 줄어들고 금액은 커지는 거. 네. 매출은 늘어난다. 그렇죠. 네. 삶의 질도 좋아진 것 같습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저는 좋아요. 원래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아예 초반부터 이런 덕후의 심정을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 먹고 살겠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뭘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제 덕업을 대신해줄 직원을 처음 뽑았거든요. 혼자 하다가.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상근은 2명 있습니다. 상근 2명. 대표님 포함? 아니요, 저까지 3명. 3명. 네. 네, 상근 3명. 비상근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는 3명 있으시고요. 네. 저희 회사에 놀턴이라고 놀턴? 인턴 3분이 계세요. 근데 놀 때만 오셔가지고 놀턴. 놀턴이라는 말이 원래 있는 말인가요? 저희끼리 그냥 하는 말인데. 즐거운 도시 연구소에서 만든 개념이네요. 그렇죠. 대표님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놀턴. 네. 괜찮네, 놀턴.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덕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덕업이란 말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시죠. 덕업이 뭐예요? 덕질을 업화하는 게 네. 남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업하는 거구나. 네. 업화시키는 거구나. 네. 괜찮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그걸 덕업이라고 부른다. 그럼 즐거운 도시연구소는 웬만하면 덕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인가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저희 회사 직원들이 화내실 것 같아서 저희 네. 회사가 영상을 못 보게 하면 네. 돼요. 네. 용역이 꽤 엄청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덕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이나 어떤 지자체의 돈을 일괄적으로 하나도 안 받고 일을 해요. 덕업은. 공모사업은 안 한다는 뜻인가요? 덕업을 할 때는? 보조금도 안 하고 공모사업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벌어들은 수익의 한 30-40% 정도를 계속 그런 이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즐겁고 하는데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 팀에서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괴로워하겠죠. 대표님은 만약 그 상황이면 괴로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김민준 연구원님이라고 올해 들어오신 분도 본인의 덕업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덕업을 할 만한 예산이 쌓이지 않아서 용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덕업에 연결되면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지금 기뻐할 방법이 있어요. 대표님의 덕업을 포기를 하고 그쪽 덕업을 하면 되죠. 안 됩니다. 여기 또 개인 회사구나 딱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개인 회사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을 굉장히 그래도 잘 살피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전주잖아요. 네. 근데 전주에 회사가 소재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이런 연구기관들은 수도권이나 혹은 특히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네.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 있어야 프로젝트를 많이 딸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사실에 가까운 면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전주에 있으면서 프로젝트 준 게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속해서 매출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전주에 있는 기관들이나 협력 기관들로부터 프로젝트를 주로 수주하시나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하시나요? 우선 저는 운전하는 거를 매우 싫어해서 네네네. 위원회도 운전해서 1시간 거리면 안 가요. 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용역도 정말 전주하고 완주, 익산 정도만 가는 거고 대부분 다 전주랑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특징이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다 이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발령 나시면 저희 회사에 와서 자료를 받아가세요. 저희가 8년간 전주하고 막 일을 해서 그 도시재생과나 뭐 주거복지과 이런 분들이 그 디지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 인수인계를 여기서 하는구나. 네, 각 과에서 과별로 협업이 어려우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혹시 이 용역하고 있어요? 뭐 이럴 때도 있었어가지고 바람직한 민간 협업의 형태라고 자랑을 해야겠네요. 거꾸로.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일이 이제 저희가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인연이 된 분들이 우리 지역도 일을 해주면 안 되냐라고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은 밖으로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나가셨습니까? 가장 먼 곳? 가장 먼 곳이요. 거금도 혹시 아세요? 소록도 뒤에. 거금도? 네. 거기 이제 앵커 조직이 전주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 유학 갔다 오자마자부터 같이 일을 몇 개 하셔가지고 저한테 꼭 왔으면 좋겠다 하셔서. 운전하기 싫어한다면서요? 네.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바꿨다? 네. 한 작년에 그 조금 살짝 반자율주행이 되는 차로. 어마어마하게 편해졌습니다. 운전 할만해요? 반자율? 계속 엑셀을 밟고 있지 않아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전주라는 곳이 67만의 인구가 있고 실질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한옥마을이 성공한 거의 전국 유일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쌓아놓은 거를 굉장히 제가 쉽게 받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뭐 한마디만 해도 뭔가 쟤는 막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 덕을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들 덕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후세대? 아니면 뭐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잘 전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반베이스 캠프라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제가 처음 창업 전후에 500원 때문에도 울어보고 500원? 네. 주차를 빼야하는데 500원이 더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3,500원밖에 없는데 4,000원이었다. 근데 이제 그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배한테 전화해서 너 500원 있니? 라고 네, 웃으면 안 되네.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사무실을 구했을 때 좀 저렴한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거기 아파트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안 들어오세요. 아파트 문이고 오피스텔에 여자 혼자 있는 사무실에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우시기도 했고 가장 치명적인 건 그 공간에 에어컨과 히터가 없었어요. 전주 더운데요, 오늘? 9월인데도. 그때도 너무 덥고 너무 추워서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만났거든요, 항상. 근데 제가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일할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수주를 못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갔었는데 하루에 회의가 4건일 때 같은 회사 사람을 4번을 만나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 팀을 만나야 하니까. 그래서 카페를 4곳을 간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차라리 모여서 회의실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왕이면 좀 이쁘고 살짝 오픈된 회사를 만들어서 대기업처럼 보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여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예뻐요, 지금. 네. 대기업 사무실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보다 10살 어린 창업한 20대 친구도 들어왔고 또 저희랑 좀 같이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기술사 선생님도 여기를 들어오시고 이 사이에 뭐 전주 에너지센터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기에 계셨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조직화가 좀 됐어요. 그런데 들어와도 계속 배는 고프잖아요. 네. 들어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500원이 모자라진 않았겠지. 저희가 그러면 사단법인을 만들자. 우리가 개인으로는 되게 안 좋지만 이렇게 합치면 그런 어떤 방향성도 뚜렷하고 박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좋은 조직이다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각자의 아젠다를 위해서 계속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공동체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5년이 지났으니까 한 25?
지금 비슷하게 이제 창업을 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공간을 좀 그러니까 사실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 대가를 내고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순환고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3층만 있는데 2층까지 저희가 확장 공사를 해서 2층에 한 2팀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이미 선배들한테 받은 거를 후배들한테 나눠주는 실천을 하고 계셨네요. 맞죠? 나눠준다기보다는 같이 먹고 살자. 저는 나눠준다고 표현했지만 네. 우리 수경님은 같이 먹고 산다. 네. 같이 먹고 산다는 말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에서 즐거운 도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프로젝트는 뭐였습니까? 애정이요. 연구 용역 프로젝트는 사실 가장 실패한 거긴 하는데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하면서 다가태평이라는 지역을 3년간 한 적이 있어요. 갱리단길인데요. 주거지를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갱리단길이 빵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갱리단길로 성공하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졌어요. 근데 주민분들이랑 너무 이제 친분이 생겨서 그 떨어진 소식을 듣고 주민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때가 가장 많이 슬펐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공모를 안 합니다. 애착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못했을 때, 그렇죠. 네, 그때 가장 슬펐다. 좋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공모가 되냐 마느냐로 된다는 게 매우 슬프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랑 가치관이 많이 다르네요. 저는 일단 돈이 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보다 공익적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겠죠. 좋습니다. 질문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한 프로젝트, 그죠? 비용이 투입되고 결과가 나온 프로젝트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프로젝트는 뭡니까? 차라리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오신 분이 사람은 없는데 대기업이네요 라고 말하셨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건 이 공간 운영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따뜻하게 그 서로 이렇게 응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나가시다가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먹을 걸 주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설마? 공무원, 네. 여기 시청이 근처여서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먹을 걸 주시고 또 뭐 중간 지원 조직 있을 수도 있고 주민일 수도 있고 하셔가지고 오셔서 이것저것 막 소식을 알려준다거나 놀다 가신다거나 하는 게 정말 내가 이 지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어떻든 관계가 모이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점차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가 닫힌 커뮤니티기는 해요. 막 100% 오픈된 공간은 아니어서. 그런데 뭐 도시 계획이나 뭐 사회혁신이나 뭐 커뮤니티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장돼 나가겠죠? 네. 지금 1층 공사도 하는 것 같던데. 네, 하고 있습니다. 네, 1층에 무슨 공사 하시는 거예요? 네. 경원동 샵은 지금은 75명의 이제 서점주들과 함께 여는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서점이네. 그렇죠. 그래서 책 한 칸 한 칸을 본인의 해시태그로 채우는 의미에서 이제 샵이 해시태그잖아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디깅족들이나 이런 저 같은 덕후들이 본인 해시태그를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고 사실 우리나라 고유에서는 우물정자잖아요. 네, 그러네요. 샵.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우물에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삶의 활력이 되는 수다를 좀 떨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경원동 샵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우물정자 해가지고 우물에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지? 원래 아이디어가 많아요? 많은 편인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조금 엉뚱한 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 엉뚱한 게 결국에는 잘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75개의 그런 칸이 생기는 거고 그걸 채우는 거잖아요, 개개인이?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서점 주인들이 네. 막 채우는 걸 텐데 죄송해요, 이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잘 수익이? 우선은 그 75분 중에서 지금 35명이 일주일 만에 다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분들만 해도 그분들이 다달이 내는 월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용료만 내셔도 저희의 월세가 다 해결됩니다. 이용료를 내는구나, 한 칸을 사용할 때. 네. 그 수익 모델은 또 어떻게 생각했지?
사실 야. 이 수익 모델을 저희가 일본 답사를 갔을 때 시부야 땡땡 서점이라는 곳을 우연하게 들렸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공간에서 자기만의 서점을 운영하는 모델을 보고 아, 모델이 있군요. 네, 저거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일본에 지금 현재 4개 정도가 좀 독보적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처음이고.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정말 자기 주제를 가지고 파는 거가 목표인데 저희는 이제 그 전주의 경원동 샵의 관계 인구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원도심을 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구도심 캠퍼스라는 프로젝트랑 연결이 돼서 자기만의 주제를 가진 사람이 경원동에 와서 전주 사람을 만나는 좀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좀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공간이다. 네. 그럼 저희 더가능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관계 안내소나 관계 인구 관련된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일종의 그 관계 안내소 기능 같은 것을 1층 경원 동샵이 하는 건가요?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저희 책장은 저희가 35명 중에서 10분을 빼곤 다 외지인이세요. 외진이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 자기 서점을 가지고 자기 해시태그를 홍보하고 싶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분들에게 관계를 안내하는 게 아니라 전주 사람이 와서 그 밑에 이제 서랍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다면은 여기에 이제 그 신청서 같은 걸 써가지고 넣어서 어떤 이유로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러네. 전주의 사람이 선택을 해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책장주들끼리의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분은 글을 쓰는 걸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음악에 관한 것도 하실 테고 하면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써주셔도 75개. 75주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야,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나쁜 말 아니에요. 이거 좋은 뜻을 하는 얘기. 네. 날로 먹어도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 열심히 참여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제가 얼마나 재밌게 해드리냐에 따라서 더 참여율이나 이 시너지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75개의 아이디어와 하나 더 우리 대표님의 수경님의 아이디어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아이디어의 장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됩니다. 얼마냐에 따라서 저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얼마인지 공개해도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얼마입니까? 이제 판매가 아니고 그냥 전시만 하시려면 달에 35,000원입니다. 전시만 하려면 35,000원. 네, 근데 판매를 하려면요? 판매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직원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 달에 15,000원을 추가해서 5만 원 5만 원.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서점 사업자로 책을 싸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다 저희가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책 파는 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럼 한 달에 책을 10몇 권만 팔면 다음 달에 돈을 안 내도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10몇 권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출판사일 경우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서점 사업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내가 만약에 개인이에요? 네. 이 경우에는 가능해요? 네, 저희가 하나의 서점인 거예요. 이 안에 큐레이션을 해주시는 가능하겠다. 역할로 해서 리스트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사업자로 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큐레이션 비용으로 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사업 아이디어는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거 전국화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벤치마킹 2분이나 오셨는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오셔가지고 당황해서 한 적이 있고 소문 사실 듣고. 시부야가 그 일본에 있는 서점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은 그 둘로 나뉘어요. 아예 샵앤샵처럼 그냥 다 서점 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들어오려면 그래서 하고 판매가 됐을 때 그 임대료 외에도 100엔씩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좀 그런 목표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큐레이션 형식으로 해서 하고 내 옆에 서점주는 어떤 걸 운영할까 이런 걸 이제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진짜요? 내셔가지고 반상회를 하자, 뭐 상인주 연합회를 만들어야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그러네요. 하시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확장성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언합니다. 저 한 칸 삽니다. 네, 35,000원짜리 할지 5만 원을 할지는 제가 수익을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네. 대부분이 5만 원짜리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 가격 차이를 작게 잡은 것도 고도의 노림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즐거운 도시 연구소 얘기하다가 어차피 즐거운 도시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경원 동샵까지 이야기가 나왔네요.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을 것 같아서 다음 얘기도 해야 되니까 즐거운 도시 연구소 정수경님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네. 마치기 전에 우리 수경님이 아까 선배님들이 읽어놓은 거를 제가 받았다
받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 선배님들한테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일을 일구신 다음에 자리를 너무 깨끗하게 뜨셔가지고 다시 그런 자료라던가 아니면 어떤 액션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슬픈 상황입니다. 네. 특히 한옥마을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한옥마을의 가치가 없다라는 네. 말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한 자기 자신의 어반 태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생태계를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라고 했더니 원망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애정이 담긴 말인 것 같아요. 굳건하게 선배님들 일군 이 땅을 지키고 계신 수경련을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 자료를 들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마무리는 더 로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